안녕하세요. 이제 또 주가 바뀌었습니다. 6주 강의 제20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자기 유도까지 공부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전자기학을 총집대성한 맥스웰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회로가 우리 앞에서 직류회로를 공부했었는데 이제 전자기 유도를 배웠기 때문에 교류회로를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주에 걸쳐서 교류회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처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교류 발전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류회로의 전원입니다. 우리 직류회로에서는 전원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배터리, 건전지 이런 거였죠. 이것은 전원이 효력이 있는 동안은 계속 똑같은 기전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기전력이 다하면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줄어들기 전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교류 발전기는 무엇을 이용하는 것이냐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발전기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연구자석에 폐회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 발전기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코일이 들어갑니다. 코일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폐회로가 여러 개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연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속에서 코일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억지로 외부에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아니죠. 전기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를 돌려주면 사람이 돌려주면 사람 에너지네요. 네, 이렇게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그 유도 기전력 발생하는 이것이 바로 발전기로 이용이 되죠. 그런데 이때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일정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류회로의 전원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류조류의 전원은 무엇을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전자기 유도, 즉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폐회로가 있으면 그 폐회로에 자기장이 지나가면 자기장 선속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기장 선속은 뭐였어요? 네, 그 폐회로에 대해서 자기장을 면적분한 거였죠. 이때 폐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이게 기전력이죠. 이 기전력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그 자기장 선속이 변하면. 근데 자기장 선속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이 자기장 선속이 변하는 건 이게 자기장 선속인데 여기 요소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자기장의 세기도 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폐회로의 형태도 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과 폐회로 면의 사이각이 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이각은 요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 전기 발전기의 바로 원리가 무엇을 이용한 것이냐면 이 사이각이 바뀌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각이 바뀌는 동안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아까 있던 연구자석에 여기에 폐회로가 이렇게 들어있다면 이건 이제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폐회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폐회로를 지나가는 선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때 면벡터, 이게 면벡터 방향이죠. 면벡터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의 사이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자기장 선속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지죠. 자,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자기장이 지금 균일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균이라면 그 자기장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됩니까? 네, 저 폐회로의 면벡터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한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BS 코사인 세타와 같다. 코사인 세타는 세타는 뭡니까? 자기장의 방향과 면벡터의 방향의 사이각이죠. 이때 여기서 변하는 건 뭐냐면 B는 안 변하고 넓이도 안 변합니다. 뭐가 변해요? 세타가 변합니다. 세타가 자꾸 변하죠. 이때 이것을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시켜 준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세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이것은 사실은 1학기 때 배운 것이지만 회전 운동을 하는데 이게 각속도 일정 각속도로 움직이면
회전각은 각속도의 시간을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알게 되냐면 패러데이 법칙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패러데이 법칙이 뭡니까? 자, 파이 b가 뭐하고 같으냐면 bs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오메가 t라고 그랬죠.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비례하게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자, 여기서 다른 건 다 상수고 요것만 움직이니까 미분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t를 t로 미분했으니까 오메가가 하나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bs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오메가 bs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로 유도 기전력이 사인 함수에 의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저 오메가 bs가 바로 진폭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진폭을 다시 말하면 기전력의 최대값, 유도 기전력의 최대값을 E0라고 쓴다면 저기에 있는 저 글자는 이필론이 아니라 E라고 했습니다. 이필론은 조그맣게 쓰는 거고 E는 저렇게 크게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류 기전력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아니어도 되지만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E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뭐만 다릅니까? 위상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진폭은 오메가 bs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류 기전력을 회로에다 표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교류 회로입니다. 우리 전원의 자리에 저기가 전원이죠. 그래서 회로에서 교류 기전력은 어떤 기호로 표시하냐면 바로 이런 기호로 표시합니다. 직류 전원과 어디가 다릅니까? 직류 전원은 막대기 두 개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막대기의 긴 쪽이 양극, 짧은 쪽이 음극. 그래서 막대기의 긴 쪽이 전위가 더 높았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위가 막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높은 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전원이라고 하는데 전원 표시할 때는 앞에다 이렇게 사인 표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교류 기전력은 우리 어떻게 표시하는 게 제일 좋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 t는 E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면 이런 기전력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교류 회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류 기전력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 이 교류 기전력을 조금 볼 것 같으면 어땠습니까? 사인 함수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이것처럼 교류 기전력의 세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이게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교대로 갖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류 기전력의 방향이 한쪽으로 갔다 반대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방향은 전류가 한쪽으로 흘렀다 반대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류 기전력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전류도 움직이는 흐르는 방향이 서로 교환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 E0는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자 저기 E0는 저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기전력의 진폭이다 또는 교류 기전력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T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저 T는 바로 뭡니까? 주기죠. 이 축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기란 뭡니까? 한 번 진동이 지나가고 또 진동이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인 함수가 한 주기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0이 됐다가 다시 0이 될 때까지 이때가 한 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반 주기, 한 주기, 2분의 3주기, 2주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교류 기전력의 주기가 T라고 한다면 이 T는 교류 기전력을 표시한 여기에서 어떤 것과 관계 있습니까? 저것은 바로 무엇과 관계 있냐면 여기에 나오는 각진동수와 관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류 기전력의 각진동수인데 주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런 관계가 있겠어요. 이걸 진동수라고 한다면 각진동수는 진동수에 대해서 2파이를 곱한 것인데 진동수에다가 근데 진동수가 바로 뭡니까? 주기분의 1이죠. 그래서 각진동수는 t분의 2파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파동 배울 때 또는 진동 배울 때 지난 학기에 이미 이것은 공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고 싶으면 우리 1학기의 파동 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류 기전력은 0보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값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얼마짜리 교류 기전력인지 하는
내가 지금 교류 기전력이 이게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데 걱정됩니다. 왜? 지금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금방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교류 기전력이 기전력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생각나는 게 뭔가 자꾸 변할 때 이거는 어떤 값을 얘기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평균값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평균 한번 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평균 낼 필요는 없고 한 주기에서만 평균을 내면 전체를 다 평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기에서 평균하겠어요. 한 주기에서 평균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자, 맨 왼쪽에 있는 게 평균의 기호죠. 제로에서 t까지 한 주기 동안에 다 적분한 다음에 기전력을 다 적분한 다음에 그것을 t로 나누면 이것이 바로 평균값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로는 상수고 사인은 삼각함수인데 사인 함수를 적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금방 적분했습니다. 근데 적분을 해가지고 제로에서 t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에서 t를 대입하면 여기다 t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제로 대입하면 코사인 제로. 그 다음에 t 대입하면 코사인 2파이죠. 이게 한 주기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로하고 코사인 2파이가 값이 같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평균하면 사실은 이런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표시되는 그런 주기함수는 어떻습니까? 평균하면 항상 0입니다. 그래서 교류 기전력은 평균값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 이게 교류 기전력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이게 얼마짜리 교류 전원이야? 라고 물어보면 평균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효값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효값은 영어로는 무엇을 번역해 놓은 거냐면 루트 민 스퀘어드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RMS 값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냐면 거꾸로 스퀘어드, 스퀘어드한 것 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 평균을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제곱근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평균 취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한 거 이것을 루트 민 스퀘어드를 갖다가 우리는 그 복잡하죠. 제곱 평균 제곱근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유효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효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주기 동안 기전력의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평균 구할 때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걸 제곱했습니다. 제곱한 다음에 제로에서 t까지 가면 그래가지고 t로 나누면 요거를 요 제로에서 t까지 이걸 평균하면 얼마가 되냐면 항상 이 입실론 제로를 2제로를 빼면 그것은 2분의 t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t로 나누면 2분의 1이 돼요. 사인의 제곱을 적분하면 그 안에 뭐가 들었든지 간에 한 주기 동안에 적분하면 그러면 항상 2분의 1이 나온다. 이 적분한 값은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 2제로 제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겠어요? 조금 이따 이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곱을 평균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곱근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유효 기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효 기전력은 우리 어떻게 표시하냐면 저기다가 RMS 이렇게 표시합니다. RMS. 루트 민 스퀘어드죠. 그러면 제곱을 평균한 것에 제곱근을 구한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제곱근 구하면 2제로가 되죠. 그 다음에 2를 갖다가 제곱하면 루트 2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대값 진폭의 루트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루트 2분의 1은 얼마냐면 0.707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의 0.707이 바로 유효값인데 그래서 이놈이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교류 전원이 얼마나 센 거냐 이걸로 얘기할 때 물론 최대값으로 얘기해도 비교가 가능하지만 유효값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최대값의 약 70%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제곱하는 것을 한 주기 동안 적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삼각함수 적분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지만 저기에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제곱을 적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그냥 제곱하면 어려우니까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합니다.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인데 또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사인 제곱 세타를 빼면 코사인 2세타입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를 둘로 나눈 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를 2로 나눈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뒤에 건 항상 0됩니다. 앞에 것만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한 것을 오메가 t를 제로에서 t까지 적분한다고 한다면 저 오메가를 주기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t분의 2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적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적분 변수를 여기 있는 걸로 바꿔 써놓는 게 좋죠. 이렇게 이걸로 바꿔 썼으면 이걸 곱해줬으니까 이걸로 나눠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요 안에 거는 무엇을 이용해서 적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걸 이용해서 적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뒤의 항은 0이 되니까 없어지고 앞의 항만 남습니다. 그러면 앞의 항은 뭐가 되냐? 2파이분의 t하고 2분의 1이 있고 t분의 2파이 t 이렇게 돼서 나머지 다 상쇄되고 뭐만 남아요? 네, 2분의 t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t로 나눠주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사인 제곱 세타를 제로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그 적분값은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교류 발전기의 원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연구자석 안에서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폐를 회전시키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폐를 회전시킬 때 역학적 에너지가 내가 돌려주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 발전기는 바로 무엇을 하는 기계가 되냐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변환시키는 그런 기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류 기전력을 우리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ET는 E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평균 내면 0되니까 이거를 유효 교류 기전력으로 표현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최대값의 최대 기전력의 루트 2분의 1, 즉 0.707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교류 회로에다가 이 교류 기전력을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우리 회로를 배울 때 저항만 연결한 회로, 축전기를 연결한 회로, 인덕터를 연결한 회로가 있었죠. 그때 이제 전원을 바꿔서 거기다가 교류 전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